다각함수. 천천히 하나씩 시작. 제일 처음 보면 거기 나온 건 똑같이 갈 거예요. 순서 그대로 갈 거고, 뭐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게 더 있을 수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천천히 갈 거예요. 첫 번째, 각에 대해서 배웁니다. 각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했던 각은 다 60분법이라고 얘기를 하지. 몇 도라고 하는 게 60분법이에요. 60분법. 60분법이라고 하는 건데, 분법. 여긴 얘를 첫 번째는 호도법으로 바꾸는 과정을 보여줄 거야. 호도법으로 바꾸는 과정을 보여줘요. 여기는 60분법이라는 건 뭐 예를 들어서 뭐 20도, 30도 뭐 이런 거 있잖아. 30도 이런 것들을 각도를 이제 상수로 표현할 거야 라고 하는 게 호도법입니다. 호도법. 오케이? 그럼 이제 각을 어떻게 체크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각이라고 하면은 여기 있어요. 기준선이라고 있다. 이렇게. 얘를 시초선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시초선. 기준선이라고도 이렇게 얘기해요. 기준선. 기준이 된 선이야. 그리고 여기 있는 반직선인데 끝점을 붙여서 얼만큼 양의 방향으로야 반식의 방향으로 얼만큼 돌아갔어를 얘기하는 게 각도예요. 고등학교 때는. 그럼 봐봐. 요만큼 돌아갔다라고 하잖아? 이렇게. 그럼 얘가 이루는 각도가 얘구나 라고 하는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 중딩 때처럼 하지 않고 여기 있는 알파라는 각이 있잖아. 얘는 실제로 돌아간 각이지. 그래서 얘에 대한 이름을 동경이라고 합니다. 동경이에요. 실제로 시초선과 얼마큼의 각도를 이루냐, 동경. 그럼 선생님 또 뭐, 각에 대해서 뭐가 있는데요? 라고 하면은 일반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각. 그냥 각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일반각은 뭐냐면은 여기서 반직선이 한 바퀴를 이렇게 돌잖아? 그럼 몇 도야? 360도지. 두 바퀴 돌잖아? 그럼 720도예요. 그럼 막 몇 바퀴를 돌고 나서 여기 있는 요각을 표현했다 이거야. 이게 똑같이 표현되지 않을까? 오케이? 그래서 일반각이라고 하는 거는 몇 바퀴를 돌고 최종적으로 나타내는 각이 어디야까지 나타내는 게 일반각이다. 오케이? 그럼 봐봐. 여기 있는 360도가 한 바퀴니까 360도만큼 막 여러 바퀴를 돌고 그럼 여러 바퀴를 돌았어요 라고 하니까 앞으로 한 바퀴, 앞으로 두 바퀴, 거꾸로 한 바퀴, 거꾸로 두 바퀴 다 되겠지, 그치? 여기 있는 n값은 뭐가 되냐면 정수값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정수 바퀴 돌고 최종적으로 알파만큼 갔어요 라고 하는 게 얘에 대한 일반각입니다. 오케이? 그럼 동경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해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동경은 선생님 아까 전에 요게 반시계 방향으로 얼마큼 돌아갔는지를 얘기하는 게 동경이에요 라고 하는 거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70도만큼 돌아갔다 이렇게 몇 바퀴 돌았는지 난 관심 없고 70도만큼 돌아갔으면 얘에 대한 동경은 70도가 되겠죠. 이렇게가 되는 거고요. 다시 얘가 쫙 돌아갔고 엄청 많이 돌아갔어. 여기까지 돌아갔어요. 이렇게 돌아갔더니 여기에 돌아간 정도가 뭐 예를 들어 330도야 이렇게 라고 하면 동경이 330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동경이라는 거는 최종적으로 얘가 어디에 놓여 있냐를 얘기하는 거니까 한 바퀴가 360도잖아? 얘는 거꾸로 30도 갔어요도 됩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동경이라고 하는 거는 양수도 표현이 가능하고 음수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그럼 330도라는 요 동경은 마이너스 30도예요 라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오케이? 얘가 동경. 동경은 그럼 최종적인 위치구나. 여기 써있는 알파라고 하는 거는 최종적으로 어디에 놓여있는지의 위치를 얘기하는 게 여기는 알파네. 그리고 얘에 대한 이름이 동경이고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요소는 몇 바퀴를 돌았는지를 얘기하는 게 앞에 있는 요소이지 않을까? 몇 바퀴 돌았는지. 이게 일반각이라고 한다. 뭐 여기까지는 되게 무난하잖아, 그치? 그럼 다시 선생님 호도법이라는 거 간단히 얹혀놓고 다시 조금만 더 얘기해보면 봐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라디안이라는 걸 제일 처음 얘기하거든. 호도법을 얘기하기 전에. 두 번째 라디안에 대해서 먼저 배웁니다. 라디안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요거야. 약속이지.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은 그 각을 중심각을 라디안이라고 한다. 봐봐 정의요 정의. 반지름하고요. 호의 길이가 같은 요 중심각을 라디안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약속, 정의. 봐봐 여기다 반원을 그릴 거야 선생님은. 반원을 쭉 그려보면 반원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반원 있다. 근데 나 알고 있어. 반원에 대한 요 평각을 180도라고 하는 거지, 그치? 근데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지? 라디안은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을 때 중심각을 라디안이에요, 정의니까 이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놓고 호의 길이가 R 정도 되는 데를 한번 측정을 해볼까요? 요 정도? 여기? 이 정도? 거리가 R이네. 이렇게. 그럼 여기 있는 이 중심각을 뭐라 얘기하냐면 1라디안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현은 이렇게 하는데 생략해도 상관이 없어요. 됐지? 그럼 다시 가자. 아, 얘 각이 1라디안이라는 정의구나. 그럼 다시 또 R만큼 또 가요. 몇 정도? 거리 R이네. 그럼 이렇게 쭉 연결했더니 요것도 뭐냐면 1라디안이야. 이렇게. 그러면은 반지름 길이가 R일 때 코의 길이가 2R이잖아? 그럼 요거를 2라디안이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정의지? 오케이? 다시 가요. R만큼 길이를 또 잡아먹고 간다 이거야. 여기가 딱 R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쭉 그어봤더니 여기 있는 요 중심각 역시 1라디안이에요 라고 해서 현재까지 각도를 체크해봤더니 3라디안이네. 여기까지. 근데 여기 있는 요 길이는 측정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라 수학자들이 막 찾았어. 이 길이가 대충 어느 정도 하면은 0.14 R 정도의 길이를 갖고 있다라고 해서 내가 찾은 게 아니지. 여기 있는 요 각도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봐봐. 1라디안이었을 때는 호의 길이가 R이었고, 다시 호의 길이가 R일 때는 1라디안이고 2R일 때는 2라디안, 3R일 때는 3라디안이야. 다시 얘기해서 호의 길이랑 중심각이 정비례하기 때문에 얘가 0.14 R이야 라고 하면은 여기는 중심각을 0.14 라디안이야 정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오케이? 그럼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여기 있는 요 180도라는 평각을 라디안이라는 저 단위로 표현해 봤더니 얼마냐면 3.14 1592 막 이라는 요 라디안 값이다. 이렇게. 오케이? 얘는 60분법으로 표현하면 얼마예요? 180도지. 이렇게. 그래서 180도란 요 60분법의 각도를 라디안으로 표현했더니 대충 요 정도 상수값이 되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중딩 때 했던 게 주기율이라고 해서 배웠던 거지. 이게 무리수예요, 무리수. 무리수여서 쟤를 파이라고 약속하고 3.14, 1592 막 이런 것들을 이제부터 파이라고 사용할 거야. 라고 해서 180도라는 60분법의 각도를 호도법으로 표현했더니 파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다. 정의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 됐지? 그럼 다시 가볼까요? 선생님, 요거를 우리 중딩 때 막 했을 때는 30도, 45도, 60도에 대한 특수각에 대해서 막 얘기했잖아. 그래서 요거를 표현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양변 똑같이 뭐로 2로 나눴더니 90도라고 하는 거를 뭐라 표현할 수 있냐면 2분의 파이야 라고 이렇게 표현할 거고, 다시 3으로 나눴더니 60도라고 하는 거를 3분의 파이야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다시 4로 나눴더니 45도라고 하는 거를 4분의 파이야 라고 표현할 수 있고, 6으로 나눴더니 30도라고 하는 거를 3분의 파이야 라고 6분의 파이야 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로 이제 약속한 거지. 파이라는 걸 약속하면서 이거다. 이제 고등학교니까 각도를 몇 도 이렇게 안 쓰고 전부 다 이제 이렇게 표기하기 시작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잘 익숙해져야 되는 부분이지. 그럼 다시 파이라는 값이 대충 3.14159이 뭐잖아, 그치? 그래서 선생님 1라디안은 여기다가 1라디안 이렇게 썼는데 1라디안이라는 거는 대충 각도로 표현하면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여기 있는 180도라고 하는 거를 뭐로 나누면 돼요? 3.14159이 막 저로 나누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누면 돼요. 이렇게? 그럼 대충 나눠오잖아? 요거에 대한 근사치 값이 57도 정도예요. 이 정도만 잘 알고 있으면 되는 거다. 됐지? 그래서 여기까지는 일단 호도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봐봐. 문제에서 이제 이렇게 나온다고. 여기 있는 문제 보면은 몇 라디안 20도를 호도법으로 표현해 볼래? 또는 15도를 호도법으로 표현해 볼래?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효율적으로 좀 쉽게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180도가 파이였잖아, 그지? 그럼 양변을 180으로 나눴더니 1도라는 거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야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치? 그럼 선생님, 여기는 20도는 여기다가 20배 한 거니까 20도라고 하는 거는 얼마예요? 9분의 파이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15도라는 거는 뭐 니네가 계산 열심히 하세요. 180분의 파이에다가 15만큼 곱한 게 얘가 15도를 호도법으로 표현한 거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오케이? 성훈아, 지금까지 오면서 뭐 어려웠던 건 있나? 아직 없지? 이게 사각함수의 지금 발판을 계속 가고 있고요. 사용되는 것들을 하나씩 배우고 있다. 각도 배웠고, 라디안, 호도법 배웠고, 이게 제일 발판이에요. 제일 처음 시작. 다시 더 가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각도를 표현해 볼 건데, 지금 바로 그 유형을 풀 건데, 봐봐. 이거부터 한번 시작해 보자. X축, Y축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고딩 때는 일반적으로 좌표 평면이 아니라 평면 좌표기를 많이 사용하잖아? 그래서 시초선이 뭐가 되냐면 무조건 원점을 기준으로 X축의 양의 방향이 반직선이 시초선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오케이? 그럼 봐봐. 1사분면 각이야. 1사분면 각이에요. 라고 하면은 이 각도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얘는 여기서부터 각도가 조금 돌아간 0보다 큰 각부터 90도보다 작은 각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래서 1사분면은 0도보다는 크고요. 각도가 세타라고 할게요. 세타가 뭐보다 작다면 90도보다 작아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맞지, 그치? 근데 얘만 1사분면이 아니지. 뭐도 1사분면이냐면은 여기에서 한 바퀴를 쫙 돌고 와서 0도부터 90도 사이에 가도 1사분면이야. 그치? 다시 얘기하면은 360도보다 크고 세타가 360 플러스 90도보다 작은 것도 역시 세타 1사분면입니다. 이거다. 그럼 1사분면에 대한 각을 한번 표현해보고 싶어. 라고 하면은 요거를 다 쓸 수 없으니 어떻게 가는 거냐면 얘는 몰라. 360도 곱하기 n이라고 해서 n바퀴 일단 돌았고 또 n바퀴를 돌고 난 후에 아무것도 안 간 거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작으면 돼. 90도보다 작으면은 얘는 어쨌든 다 1사분면 안에 들어올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다. 표현법이 어렵지 않으니 이거 잘 익혀두고 쉬운 거 아주 쉬워요. 2사분면도 한번 연습해볼까? 2사분면. 얘는 다 쓰기 귀찮다. 어떻게 할 거냐면 360도 n바퀴 돌고 나서 그렇지 세타가 또 n바퀴 돌고 나서 2사분면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90도랑 180도 사이에 있는 거잖아, 그치? 90도만큼 간 거보다는 크고 뭐보다 작으면 되냐면 180도 간 거보다는 작으면 됩니다. 이렇게 사용하면 된다. 오케이? 문제로 가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프린트하고 보자, 책으로. 야, 근데 이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상 문제를 보면은 조금 복잡해. 봅시다. 사각함수. 선생님 필요한 얘기를 먼저 할게요. 저기 있는 485번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 485번 보면 요거다. 얘가 세타가 3, 4분면 각이야 라고 했으니까 각도가 여기 놓여있네. 근데 각이라고 하면 선생님이 일반 각각 똑같아요 라고 했지. 몇 바퀴 돌았는지 몰랐는데 저기 위치하고 있다. 그치? 그럼 세타라는 게 3, 4분면 각이기 때문에 세타는 뭐보다는 크고 360 곱하기 n 그치? 플러스 180도보다는 더 크고요. 맞지? 다시 작습니다. 뭐보다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270도보다는 작습니다. 요게 표현한 게 여기 있는 세타라는 3, 4분면 각이다. 그러니까 봐봐. 선생님이 일단 나열을 해볼 건데 나열하는 이유는 선생님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봐봐. n에다 0 넣어볼까? 정수잖아. 몇 바퀴 돌았어는. n에다 0 넣었다. 그럼 180보다 크고 세타가 작아. 뭐보다 270도보다 작으면 3, 4분면이야. 맞지? n에다 1 넣어볼까? 연산 안 해요. 360 더하기 180보다는 크고요. 세타가 360 더하기 270도보다는 작습니다. 3, 4분면이다. 한 바퀴 돌고. 그럼 두 바퀴 돈 것까지만 써볼게요. 720 더하기 180보다는 크고 세타가 720 플러스 270도보다는 작습니다. 얘 3, 4분면이지, 그치? 근데 문제에서는
얘가 뭐 어찌됐든 다 잘 몰라. 근데 2분의 세타가 나타낸 동경이 몇 사분면에 있어? 라고 물어봤지. 그럼 얘가 최초로 한 바퀴도 안 돌고 3, 4분면의 각을 나타냈다 치면 얘를 이용한 2분의 세타라는 각은 90도보다는 크지 않을까? 2분의 세타가? 맞지? 뭐보단 작냐면은 일어났던 얼마예요? 135도보다는 작아요. 라고 일단 이렇게 표현된다. 맞지? 한 바퀴를 돈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 나눠. 그때 얼마예요? 180 플러스 90도보다는 더 크고요. 세타가, 2분의 세타가. 작습니다. 180도 더하기 135도보단 작습니다. 라고 되겠네? 여기 있는 얘를 2로 나누잖아?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 이제 360 더하기 90도보다는 크고 2분의 세타가 작아요. 360 더하기 135도보다는 작습니다. 인데 봐봐. 최종 동경을 나타내고 싶잖아. 익혀놔. 여긴 얘랑 여긴 얘는 어떨까? 같지. 한 바퀴 돈 다음이잖아. 그래서 선생님 이거는 360 곱하기 n 플러스 180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 2분의 세타를 표현하고 싶으면 어차피 2분의 세타를 표현했을 때 이렇게 되지 않을까? 180 곱하기 n 플러스 90도보다는 크고 2분의 세타가 180 곱하기 n 플러스 135도보단 작으니 n에 0을 넣으나 2를 넣으나 360도만큼 더하는 거여서 동경을 표기하는 데는 필요가 없어. 그치? 그래서 요거는 2로 나눴을 때는 이렇게 두 개만 표기해서 이야기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얘를 선생님 맨날 요걸 구해놓고 쭉 나열한 다음에 얘를 찾아야 돼요 라고 하면 아니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를 구합니다. 선생님 보여주려고 한 거고 그 다음에 요걸 이용해서 2분의 세타를 표현해. 그럼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얘가 될 거고요. 1을 집어넣으면 얘가 된단 말이야. 맞지? 근데 여기 0을 집었을 때 결과는 여기에 한 바퀴도 안 돌고 표현되어 있는 얘를 이용해서 만든 거고 1을 집어넣은 결과는 한 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표현한 결과야 라는 걸 보여주려고 한 거고 나는 너네 할 때는 이거 표현해. 2분의 세타 잡아. 얘는 두 개만 쓰면 되겠네. 여서 이렇게 두 개 0 넣고 1 넣고 표현한 다음에 얘가 나타내는 각을 표현하면 된다. 오케이? 그럼 가볼까? 저기 있는 각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되지. 평면좌표가 있고 일반적으로 어디가 시초선이야 라고 얘기했냐면 X축의 양의 방향이 시초선이야 이렇게 얘기했지. 얘는 90도보다는 크고요. 90도보다는 크고 135도는 90도에서 45도만큼 더 간 것보단 작아요. 그래서 여기는 요 각이 여기 사이에 있다. 이렇게? 요 사이에 어딘가에 있네. 이렇게. 그럼 여긴 얘는 180도를 간 상태에서 90도보다는 크고 180도를 간 상태에서 135도보다는 작으니까 여기 위치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막 여러 번 막 하더라도 최종적인 결과는 어디에 있어? 여기 있고 여기 있어요. 즉 다시 얘기해서 2분의 세타가 나타낼 수 있는 사분면은 2, 4분면과 4, 4분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그치? 선생님이 좀 쉽게 하려고 쉽게 하고 있으니까 잘 따라가십시오. 1번. 천천히 잘 보세요. 선생님이 저 설명 말고 그냥 문제 푸는 걸 보일 테니까 봐봐. 세타가 4, 4분면 각이다. 평면좌표 이렇게 생겼잖아. 4, 4분면 각이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다. 그럼 세타가 나타낼 수 있는 각을 그 일반 각을 표현해 보면은 360도 곱하기 n 이제 플러스 270도보다는 크고 세타가 360도 곱하기 n에다가 n바퀴 돌았어 이거지. 360도보다는 작습니다 라고 일단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그치? 근데 얘가 4, 4분면 각인데 문제에서는 3분의 세타가 나타낸 동경을 한번 구해볼까? 라고 했으니까 3 나눠요 그냥. 그럼 120도 곱하기 n 플러스 3 나누면은 90도지 보다는 크고 세타가 그리고 얘는 120도 곱하기 n에다가 3 나눴더니 120도보다는 작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지 않을까? 그치? 근데 n은 정수야 정수. 0바퀴, 1바퀴, 2바퀴, 3바퀴를 나타내는 거니까 최초로는 n에다가 0을 넣습니다. 0 넣었더니 얼마예요? 120도 플러스 90도보다는 0 넣었더니 90도보다는 크고요. 세타가 120도보다는 작아요 라고 하나 나왔네?
얘에다 1 넣어요. 계산할 필요가 없어. 나중에 하면 되잖아. 얘는 120도 플러스 90도보다는 크고 세타가 얘는 120도 더하기 120도보다는 작습니다. 이렇게 얘에다 2 넣어요. 얘에다 2 넣었더니 240도 플러스 90도보다는 크고요. 세타가 뭐 240도 더하기 120도보다는 작습니다 라고 하지 않을까? 그리고 3 넣으면 결과가 얘랑 똑같아. 4 넣으면 얘랑 똑같고요. 5 넣으면 얘랑 똑같다. 그래서 3분의 세타를 어디 갔냐? 3분의 세타를 표현하고자 하는 거니까 3분의 세타라고 하면은 3개만 표현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다. 됐지? 그럼 가볼까? 그려봐. 평면좌표 이렇게 있는데 체크해 봅시다. 3분의 세타는 어디에 쓸 수 있냐면은 90도랑 120도 사이에 있으면 된대. 90도, 120도. 90도에 30도만큼 더 간 거. 여기 있을 수 있어요. 이거 하나. 두 번째. 여기는 120도 플러스 90도인데, 이거 어렵게 보지 말고, 90도 간 상태에서 120도 가자. 그럼 어디에요? 여기 있지 않을까? 여기? 그치? 다시. 얘는 240도만큼 가는 건데, 여긴 얘가 270도니, 여기 240도, 여기 90도 플러스 120도. 그래서 여기 사이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두 번째다. 세 번째는 얘랑 각도 차이가 30도밖에 안 나잖아? 360도보단 작아야 되고 330도보단 커야 되니 어디 있으면 돼요? 여기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된 거다. 그래서 얘가 있을 수 있을 만한 사분면은 2, 3, 4, 4분면인데 그림으로 표현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답은 3번이야 라고 되지 않을까? 오케이? 어떻게 하는지 봤지? 일반적인 표현을 먼저 하고 시작하는 거라고. 요거부터 시작하고 대입하는데 여러 개를 막 대입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동경을 표현할 때는 반복되니 3분의 세타를 표현할 때는 3개만 표현, 4분의 세타 표현할 때는 4개 표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오케이? 동경에 위치관계를 이용해서 일반각 구하기예요. 원소리 잘 모르겠잖아. 문제 풀이하면서 보여줄 건데 일단 처음은 요거야. 어떤 세타라는 각이 있다. 이렇게 세타1이라는 각이 있어요. 세타1은 360도 곱하기 n1, 이 n1은 몇 바퀴 돌았는지지, 그치? 에다가 플러스 알파라는 일반 각이 있고 세타1이라는 일반 각. 다시 세타2라는 일반 각이 있습니다. 이거는 360도 곱하기 n2에다가 플러스 베타라는 n2바퀴 돌았고 동경은 베타야. 이렇게 있다 이거다. 봐봐. 여기 있는 세타1과 세타2를 비교했을 때 1번은 이런 게 있을 수 있어. 유형이야 유형. 어쩔 수 없어요. 세타1과 세타2의 동경이 일치한다. 동경이 일치하면은 세타1과 세타2 사이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냐 이렇게 물어본 거다. 다시 얘기하면은 어떤 문제가 나오든 그림을 작도합니다. 이렇게 있어서 세타1은 일반각이고 세타2도 일반각이잖아. 몇 바퀴 돌았는지까지 표현되어 있는 이렇게 생긴 게 세타1이라 하자. 몇 바퀴 막 돌고 일로 왔어. 또 세타2는 똑같네. 여기를 하자. 그러면은 얘에 대한 동경이 같겠지. 얘가 알파면은 얘가 베타이기도 해요. 요거잖아, 그치? 나는 세타1과 세타2 사이의 관계만 뽑을 거야.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세타1이 360도 곱하기 n1 플러스 알파였고 세타2가 360 곱하기 n2 플러스 베타였잖아? 근데 얘랑 얘가 똑같으니 모르는 동경을 소거하며 일반각 사이의 관계를 구할 거야. 소거하며 관계를 구할 거야. 이렇게 된 거다. 어떻게 하면 돼요? 두 개. 빼면 되겠지? 이렇게? 이거 볼 수 있으면 외우는 거 아니고? 외우는 거 아닙니다. 이건 뺐더니 뭐가 나온대? 세타1 마이너스 세타2 요거가 문제 푸는 거 보여줄게요. 바로 360도에다가 n1 마이너스 n2라고 될 거고 얘는 소거가 됐다. 이렇게? 근데 정수 누군지 모르고 누군지 몰라. 그럼 정수 빼기 정수니까 이거 얼마예요? 정수다. 그럼 얘가 360도 곱하기 정수구나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거야. 얘가
아, 일반각 사이 관계구나.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그럼 선생님 요거를 어디다 활용해요? 라고 하냐면은 선생님 지금 바로 똑같은 걸 보여줄게요. 488번 한번 가봅시다. 똑같은 거. 언제 쓰는지 알아야지. 유형이어서 개념이 아니니까 알아야 될 거 아니야. 488번 가면은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이 있고요. 7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이 있는데 일치한다. 각이라 했으니 일반각이야. 아, 세타와 7세타의 동경이 일치한다 이거야. 근데 문제에서는 세타가 90도랑 180도 사이니까 2, 4, 5면 각이래.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거기 나와 있는 뭐 각도가 뭐니까 저거니까 요거는 최종 판단을 하기 위한 거예요. 판별하기 위함이지 요거는 제끼고 버립니다. 신경 쓰지 않아요. 이렇게. 그럼 저 일치하는 상황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요? 7세타가 얘면 상황 세타가 얘네. 얘 두 개가 똑같다는 게 아니라 위치가 똑같다 이거지, 그치? 그럼 두 동경이 일치하니까 이 동경을 알파라고 했을 때 7세타는 어떻게 표현해요? 360도에다가 N1바퀴 돌았어. 몰라. 일반각이니까 몰라. 그리고 동경은 알파야. 세타는 뭐예요? 똑같이 360도에다가 N2바퀴 돌았는데 얘는 동경은 똑같이 알파다. 이 알파를 소거하면서 세타 사이 관계를 구할 거야 라고 한 거니까 두 개 어떻게 하면 된다. 아까 했던 거 똑같이 빼면 돼요. 뺐더니 6세타라는 요 결과가 빼자. 그럼 360도 곱하기 N1-N2라고 하는 거고 여기는 알파는 소거됐다. 이 정도 되지 않을까? 그치? 그럼 얘 정수 빼기 정수니까 몰라. 그래서 6세타가 뭐냐면은 어쨌든 그냥 정수야 라고 해 360도 곱하기 정수예요 라고 이렇게 된 거다. 오케이? N값은 정수예요. 그럼 세타를 표현해보면 60도 곱하기 정수라 되는 거네. 그럼 세타로 표현이 가능한 게 뭐가 있냐면 세타 0일 때 0도 가능하지. 또 1일 땐 60도도 가능하고요. 또 2일 때는 120도도 가능하고요. 또 3일 때는 180도 등등등 가능한데 이제 아까 전에 재워놨던 최종 판별하는데 세타가 이렇게 쫙 될 수 있지만 90도랑 120도 사이여야 되니 180도 사이여야 되니까 120도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판별하는 거다.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유형이어 선생님이 이거 문제를 먼저 풀었는데 이렇게 두 동경 사이 관계가 나와 있으면 일반각 구할 때 이렇게 처리합니다. 얘가 1번. 그럼 2번도 가볼까? 조금씩 복잡해지는데 내용은 똑같아요. 2번은 세타 1과 세타 2가 보여주면 하면 되잖아. 선생님 확인만 할 거고 이렇게 하는 거야만 보여줄 거다. 세타 2가 이번에는 Y축 대칭돼 있어 라고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 대칭돼 있다. 이렇게. 어렵지 않아. 이거 표현만 하면 돼요. 이렇게 있잖아? 세타 1이 이 정도라고 하면 세타 2가 어디인데? 이 정도 되면 되지 않을까? 대칭돼 있네. 이렇게. 그럼 얘에 대한 동경을 굳이 막 표현해 보면 얘가 알파야 라고 하면 그럼 얘가 알파겠지. 여기 있는 이 동경은 파이 180도 빼기 알파네?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치? 이제 세워봅시다. 선생님, 그럼 세타2가 세타1이 360도 곱하기 N1에다가 알파만큼 더한 거라 쳤을 때 세타2는 360도 곱하기 N2에다가 파이 마이너스 알파만큼이 동경이네. 봐봐, 익혀놔. 여기는 알파를 소거할 거예요 라고 하면은 두 개를 어떻게 하면 돼요? 더하면 되겠지. 더하면은 알파가 소거가 되겠지. 라고 해서 자꾸 소거하기야, 소거하기. 더해. 그럼 세타1 더하기 세타2라고 하는 얘는 뭐 정수하기 정수니까 정수야, 정수. 360도 곱하기 정수에다가 플러스 얘는 파이만 남을 건데 파이가 얼마야? 180도지. 이렇게 되는 거다. 오케이? 나머지는 얘랑 똑같이 뒤에는 처리하는 거다. 오케이? 얘가 지금 X축, 다시 Y축 대칭을 얘기했고, 몇 가지 다 얘기해 볼게요. 이거를 여러 개 하는 건 그냥 문제 푸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3번 갑시다, 3번. 3번은 X축 대칭이다. 이거는 어떻게 처리하지? 이건데, 똑같습니다. 봐봐. 이렇게 생겼다. 있고요. 하나 일반각 여기야, 세타1. 하나 일반각 여기야, 세타2. 이렇게 해볼까? 근데 아까 전에 동경은 음수로 표현이 가능하다 했지, 그치? 여기 있는 이 동경을 알파라고 하면 여기 있는 이 동경은 마이너스 알파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맞지? 그래서 얘에 대한 일반각을 직접 표현해 봤더니 세타1은
360 곱하기 N1에다가 플러스 알파고요. 다시 세타2는 360 곱하기 N2에다가 마이너스 알파니, 요건 어떻게 해서 관계를 구하냐면은 더해서 구하면 된다. 뭐 암기하는 거 아니잖아. 즉 계속 그리고 확인하고 그리고 확인하고다. 오케이? 다시 또 갑니다. 네 번째. 지금 포커스가 어디냐면은 알파, 동경 쓰잘데기 없어. 다 버려버릴 거야. 얘가 어떻게 되면 소거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다시 네 번째는 요거예요. 한 직선 위에 있는데 방향이 반대다. 한 직선 위에 있고요. 방향이 반대예요. 이렇게 라고 가봅시다. 라고 하면 여기 Y축, 여기 X축. 한 직선 위에 있는데 방향이 반대야. 이렇게. 그럼 얘가 세타1이고 얘가 세타2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봐봐. 요거에 대한 요 동경을 알파라고 하면 얘에 대한 요 동경은 180도 플러스 알파. 이렇게. 파이 플러스 알파야. 나 알파 소거할 거야. 그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거는? 빼면 되겠지. 오케이? 이렇게만 이제 보이면 된다. 빼면 돼요. 빼면 된다. 고, 마지막 5번입니다.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갑시다. 봐봐. 이번에는 Y인 X 대칭이다. 활용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대칭이고, 이렇게 생겼어. Y축, X축. 그리고 여기가 Y인 X예요. 이렇게. 봐봐. 세타1이라는 요 각도가 이 정도 있다. 세타1. 세타2라는 각도는 이 정도 있다. 세타2. 이렇게. 근데 Y인 X라는 요 선에서 대칭돼 있으니, 여기는 요 각을 알파라고 하면, 얘 똑같이 알파. 이렇게. 근데 동경이 아니잖아, 쟤는. 동경을 표현했더니, 90도에서 알파만큼 뺀 요 각도가 동경. 얼마? 90도 마이너스 알파야. 이렇게 된 거다. 맞지? 그럼 요건 어떻게 하면 돼요? 더하면 되겠지? 그럼 알파가 소거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더해서 처리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뭐 유형 3번까지는 끝났고, 오늘 사각함수가 어떻게 되든 끝날 것 같아요. 사각함수 앞에는 끝날 것 같으니까 천천히 잘 정리하십시오. 잠깐 쉬었다 다시 합니다. 처음 이거다. 360 곱하기 n 플러스 알파 제로에서 알파 도에서 알파의 값이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를 골라볼까인데, 여기서 알파가 나타나는 게 뭐예요? 알파가 동경이지, 그치? 동경이야, 동경. 그 동경이 나타내는 게 다른 걸 한번 골라보세요. 요거지, 그치? 그래서 하나씩 찾아봐. 1번부터 가볼까? 첫 번째, 마이너스 500도야. 이거 어떻게 하냐? 여서 바꿉니다. 마이너스 720도라고 하면은 거꾸로 두 바퀴 돈 거잖아, 그지? 에다가 얼마 더하면 돼요? 220도 더하면 되겠다. 이렇게? 맞지? 그럼 마이너스 500도잖아. 그럼 얘에 대한 동경은 얼마야? 220도야. 이렇게 가는 거지. 동경을 이렇게 다 찾아야 돼요. 다시 5번도 와볼까? 3번도 와볼까? 3번? 3번은 580도래, 580도. 이렇게. 580도는 720도가 두 바퀴? 그럼, 야, 안 돼. 그럼 동경이 음수가 나올 거니까 문제에서는 양수로 표현하고 싶대요. 360도에다가 얼마만큼 더 가면 돼요? 라고 해서 220도만큼 더 가면은 580도 아닌가? 맞지? 그래서 얘는 동경이 얼마예요? 220도야. 이렇게 보는 거다. 어렵지 않지? 나머지 동경이 같은 걸 골라보세요. 라고 하는 거니까 쉽게 잘 정리하십시오. 뒤로 넘어가서 이제 부채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부채꼴은 이렇게 갑니다. 처음 시작은 부채꼴 1부터 시작해요. 근데 우리 중딩 때 했던 거 간단하게 보고 가면은, 중딩 때 뭐 했었냐면, 이거 여기까지 했었지. 원 이렇게 있으면은, 중심각이 x일 때와 중심각이 2x일 때를 비교해보면, 이렇게. 아직 중딩 거다, 중딩 거. 2x일 때를 비교해보면은, 중심각이 2배니, 호의 길이도 역시 몇 배가 되고, 2배가 되고, 이렇게. 넓이도 몇 배가 되냐면 2배가 됩니다. 이렇게까지 했었지. 중심각과 넓이와 호의 길이는 정비례한다까지 했었다. 그럼 요걸 가지고 이제 고등걸로 넘어와서 원이 이렇게 있어요. 원에서 여기 있는 중심각이 얼마인 거? x인 것만큼 딱 오려서 가지고 나올 거다. 그렇지? 여기 있는 요 각도를 다시 반지름을 r이라 하면은
얘를 딱 떼갖고 왔을 때 이렇게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중심각 세타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럼 너가 R이고 너가 세타야. 이렇게. 봐봐, 여기 있는 요 원의 둘레는 얼마냐면 우리가 배웠던 2파이 R이에요. 2파이 R. 이렇게. 이지만 얘는 360도가 아닌 세타에 대한 호의 길이가 궁금해요 라고 해서 요 호의 길이를 나타내는 L 값은 어떻게 한다고? 2파이 R에다가 곱하기 360도 분의 세타예요. 이렇게 정비를 한다를 그냥 활용한 거지. 어렵게 가지만 쉽게 합시다. 근데 180도가 아까 파이라 했지. 이거 얼마야? 2파이다. 선생님 이거 약분되네. 그랬더니 여기 있는 호의 길이가 뭐예요? R세타야 라고 이렇게 표현된 게 호의 길이다. 오케이? 이제부터 적용하는 거지. 다시 두 번째 갑니다. 원의 넓이, 부채꼴의 넓이 S는 이 원의 넓이가 얼마예요? 파이 R 제곱이야. R 제곱 파이라고 이렇게. 근데 중심각의 정비례하기 때문에 원래 R 제곱 파이라고 해서 원의 넓이가 이렇게 있을 텐데 360도 분의 세타에 해당하는 요 넓이는 요 정도라고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 정비례하니까. 맞지? 그래서 정리. 파이 약분했다. 정리해보니까 얼마야? 2분의 1 R 제곱 세타라고 하는 게 요 부채꼴에 대한 넓이다. 이렇게 적용합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걸 그대로 따다가 R 하나 세타 하나 곱한 거는 L이야 L.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도 표현이 가능하냐면 2분의 1 RL이에요 라고 이렇게 표현도 가능하다. 오케이? 지금부터는 막 정비례하니까 뭐하니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 있는 요식을 그대로 활용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된 거다. 됐지? 그럼 예를 들어서 봐봐, 어떤 부채꼴이 있습니다. 부채꼴이 있는데 쉽게 중심각이 4분의 파이예요. 그 반지름 길이가 2다. 이렇게 해볼까? 그럼 얘에 대한 호의 길이 L이 얼마예요? 라고 하면은 R 세타라고 그냥 R 얼마? 2 곱하기 세타 얼마예요? 4분의 파이다. 라고 해서 호의 길이가 얼마가 된다? 2분의 파이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해주면 된다. 이거지. 적용. 다시 넓이를 구해볼까? 라고 해서 넓이를 표현해보면은 2분의 1 RL도 되고요. 2분의 1 R 제곱 세타도 되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R 제곱 곱하기 세타입니다. 이렇게 정리했더니 얼마예요? 2분의 파이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 넓이, 호의 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겠지? 다음부터는 막 정비례하니까 이런 거 쓰지 말고 2분의 1 RL, 2분의 1 R 제곱 세타 이렇게 해서 표현하십시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선생님이 여기 적는 거는 좀 적어뒀으면 좋겠다 이거다. 적어두세요. 이거는 부채꼴에 둘레가 있습니다. 부채꼴에 여기 문제지만 안 나올 것 같아서 둘레가 일정할 때 넓이의 최대값이다. 최대값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막 하다 보니까 이게 외워졌거든. 근데 니네는 외우든 말든 선생님 신경 안 쓸 텐데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부채꼴의 둘레가 일정하다. 그 일정한 길의 둘레를 A라고 놓고 한번 표현해 볼까? 이렇게 만드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만드는 방법만. 다 외울 필요는 없고 만드는 방법만. 봐봐, 부채꼴이 이렇게 있어요. 어떻게 되는지 몰라.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는데 둘레가 일정해 A로 얘랑 얘 더했을 때 길이가 A야. 맞지? 그때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둘레가 일정할 때 넓이를 표현해 볼까 이거지. 그치? 표현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맞냐면은 변수를 잡아야 돼. 변수를 잡자. 그래서 L이니까 동일하게 많이 나와 있는 거를 변수로 잡읍시다. X 이렇게. 그러면 얘 더한 게 A니까 요 호의 길이가 얼마라고 얘기되는 게 맞냐면 A-2X예요. 이 정도 얘기되지 않을까요? 맞지? 이게 표현해 보는 거야, 표현. 그럼 얘에 대한 넓이를 한번 표현해 볼 건데 넓이 S는 어떻게 한다고? 2분의 1 중심각 없잖아. RL이라고 합니다. R 곱하기 L이에요. 얘가 최대가 될 때 최대값을 표현해 볼 거고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분배를 쫙 해봤더니 얼마냐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분의 1 ax야. 이 정도 되겠네, 그지? 얘는 x에 대한 위로 볼록은 2차 함수고요. 마이너스 2a분의 b일 때 한마디로 x가 얼마일 때? 4분의 a일 때 최대값을 갖네. 이거지?
값을 외우라는 게 아니고 요건 x가 얼마일 때 이게 4분의 1일 때 최대값을 갖는구나. a 값 따라 막 바뀌지. 이게 얼마야 그럼? 4분의 1일 때 갖는구나. x에다가 4분의 1을 딱 집어넣었더니 이게 얼마가 되냐면 요거는 2분의 a가 됩니다. 이럴 때 갖는구나. 필요 없고요. 요거는 이렇게 구하는 거구나를 니네가 아는 게 더 중요하고, 여기 있는 걸 자꾸 갖다 붙이는 이유는 요거야. 요런 관계일 때 넓이가 최대가 되는 거잖아? 그럼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은 여기 있는 중심각이 2라디안일 때 무조건 최대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R세타가 호의 길이니까 여기 있는 얘는 A 따라 변해. A 따라 변하거든? 근데 모양이 딱 주어져 있을 거니까 중심각이 2라디안일 때 무조건 넓이가 최대다. 이렇게다. 암기하든 안 하든 선생님 신경 안 쓰는데 요걸 암기하라고 놓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요렇게 풀어나가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풀어나가는 방법만 잘 알면 돼요. 오케이? 부채꼴에 대한 이야기는 끝났으나 저기는 문제 하나만 풀어보고 넘어갑시다. 498번이다. 어렵지 않은데 좀 외울 게 좀 많지. 498번 하고 나면 이제 삼각함수야. 진짜 삼각함수 이제 시작이야. 지금까지 예행 연습을 열심히 잘 대피고 있고요. 이제 삼각함수가 시작은 유형 6번부터입니다. 498번 부채꼴이 있다. 중심각이 60도인 3분의 파이 60도인 부채꼴이 있고요. 여기에 원이 내접해 있을 때 이거지.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한번 구해볼까?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 내접해 있는 어떤 원이 있습니다. 이 정도 합시다. 이렇게 있어서 문제에서는 요 넓이와 요 넓이의 합을 한번 구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지, 그치? 그럼 어찌됐든 구하는 방법은 요거 구할 수 있냐? 아니, 곡선은 못 구해요. 그래서 큰 부채꼴에서 작은 원의 넓이를 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 관계를 놓고 이야기할 건데, 일단 주어진 거는 여기는 3분의 파이고요. 여기 있는 반지름 길이가 10이야. 라고 이 정도 얘기했지? 맞지? 그럼 부채꼴의 넓이는 구할 수 있어. 큰 부채꼴의 넓이는. 그치? 그래서 큰 부채꼴이라고 쓸게요, 그냥. 큰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R제곱 세타입니다. 그래서 R제곱 144 곱하기 세타 3분의 파이야. 됐다. 큰 부채꼴 구했고. 다시. 이 원의 넓이만큼 뿅 빼면 되는데, 원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선 이 원의 반지름만 있으면 되잖아. 그 반지름은 어떻게 구하냐면, 얘가 접해 있네. 그 원이 이렇게 있다 생각하면은, 이 원의 중심과 이 원의 중심을 쭉 연결하는 선상 위에 뭐가 있냐면, 내접점이 있습니다. 이거지, 그치? 그리고, 원의 중심이 여기 있어. 그럼 얘가 내가 구하고자 하는 반지름이네. 얘도 내가 구하고자 하는 반지름인데, 요렇게 했더니 얘도 내가 구하고자 하는 반지름이네. 맞지? 그럼 아래에 있는, 봐봐. 옛날에 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쭉 했던 건데, 원밖의 점에서 원에 그은 접선의 길이가 무조건 동일해요. 그래서 위에 있는 삼각형과 밑에 있는 삼각형이 합동입니다. 그럼 여기는 요 각이 얼마예요? 6분의 파이인 30도다. 이렇게? 됐다. 그럼 출발합시다. 그럼 여기는 요 길이가 아까 전에 문제에서 12야. 이렇게 얘기했잖아? 12야. 근데 6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를 직접 측정해 봤더니 12에다가 얼마큼 뺀 거야? R만큼 뺀 거지. 그리고 혹시 기억날지 잘 모르겠지만 선생님 다시 얘기해 줄 건데, 여기가 30도, 여기가 60도, 여기가 90도예요. 그럼 길이비가 1대 2대 루트 3의 길이비를 가지니 여기 있는 R에다 2배 한 게 12-R이 돼야 된다. 그치? 그래서 이 R이 뭐랑 똑같아요? 12-R과 똑같아. 3R 값이 얼마냐면은 12가 되고, R 값이 얼마야? 4야. 그럼 요 원의 반지름이 4라고 이야기 됐으니 요 원에 대한 넓이는 작은 원이라고 쓸게. 작은 원에 대한 넓이는 얼마가? 파이 R 제곱이라고 해서 16파이가 되는 게 맞습니다. 색칠된 부분의 넓이는 큰 부채꼴에서 얘만큼 빼면 돼요.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되고 있지? 가자. 안 돼. 잘 이해해보고 바로 적용. 둘레의 길이가 얼마? 24로 일정한 부채꼴이 있다. 반지름을 변수로 잡는다 라고 했잖아. X. 요거 얼마? 24-2X예요. 공식이 다 안 외워줄 수도 있겠지만 이거 하나 적용해 보는 거야. 얘에 대한 넓이를 표현할 거고요. 넓이는 2분의 1 RL이잖아. 이렇게 표현된대.
그럼 얘가 최대가 될 때 그때 x값이 뭐야? 이렇게 얘기한 거지. 전개 분배합니다. 얘는 마이너스 x 제곱에 플러스 12x야. 이렇게 했다. 그럼 얘가 최대일 때 x는 얼마야? 라고 했으니까 위로 불러오는 2차 함수에 대칭축일 때 최대가 같겠지? 그래서 x가 얼마일 때? 6일 때 최대예요.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렇게. 됐지? 우리 이제 삼각함수를 들어갈 건데, 이제 진짜 삼각함수, 진짜 삼각함수. 앞에, 연습을 했고, 이제 진짜 삼각함수 한번 가봅시다. 가보자. 출발. 일단, 진짜 삼각함수를 가기 위해서, 우리 중등 삼각함수로 갑니다. 중등. 이건 뭐 까먹은 친구들 있을 거고 뭐 잘 모르겠어요. 일단 한번 설명해 보면은 이렇게 배우지.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서, 그렇지? 직각삼각형의 세변의 길이 b를 얘기한 게 삼각 b라고 하지, 그렇지? 니네가 이제 중딩 때 막 했던 건 이거는 선생님 사인은 이게 사인이에요 됐을 거고 코사인이에요 탄젠트예요 이렇게 했겠지,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했을 텐데. 요거는 이제 바뀌어요. 삼각함수 정의가 바뀌는데 이제 표현하는 거 먼저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여기는 요 각을 세타라 한다면 밑변하고 높이는 상대적인 거야. 내가 정하는 거에 따라 다릅니다. 이렇게 생겼잖아? 그러면은 요 각과 붙어 있는 얘를 밑변이라 하고요. 마주보고 있는 변을 높이라고 한다. 이게 일반적인 표현이에요. 그냥 표현이라고 하는데 얘 이용해서 사인값 한번 구해볼까? 라고 하면 다 알지.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높이에요? 라고 이렇게 했을 거고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이에요? 라고 이렇게 했을 거고 탄젠트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에요? 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했겠지, 그치? 이게 중등거예요. 중등거에서 필요한 거는 요거가 뭐 그닥 필요하지 않은데 표현은 필요합니다. 표현. 봐봐. 이렇게 있어요. 선생님이 그냥 쭉 할 거예요. 이렇게 있어요. 여기 있는 요각을 세타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리고 요 빗변을 A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밑변을 표현해 볼래? 라고 하면 밑변을 표현할 수는 있어야 돼. 이게 중딩 때 똑같이 했었던 거고 얘를 네모라고 하면 네모 A분의 네모가 뭐예요? 코사인 세타지. 이렇게. 그럼 네모는 A 곱하기 코사인 세타네. 요 정도 표현 가능해야 합니다. A 곱하기 코사인 세타예요. 이렇게 가능하겠지? 그럼 다시 그럼 요번에는 여기는 세모예요 라고 표현해 볼까? A가 나와 있으니 얘분의 얘가 사인이잖아? 그래서 A분의 세모는 이렇게 사인 세타예요 라고 해서 세모 표현해 보니까 A 사인 세타야.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해야겠지. 기본. 다시 조금 더 넘어가서 몇 개만 더 해볼게요. 자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똑같아요. 상황. 요각을 셋하고, 그렇지? 여기 있는 요변 길이가 이번엔 A야. 이렇게 가볼까?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요거 한번 해볼까? 얘분의 얘가 있는 변 표현해야지. A분의 네모가 그치? 이랬을까? A분의 네모가 뭐예요? 탄젠트 세타예요. 그럼 네모는 A 탄젠트 세타구나. 이게 요렇게 쓰지 않고 자연스럽게 잘 나오면 됩니다. 그럼 다시 또 요것도 해볼까? 요건 세모? 근데 요거는 얘랑 얘 코사인이지, 그치? 이게 세모 분의 A가 뭐예요? 코사인 세타 2고요. 역수를 취했더니 A분의 세모가 코사인 세타분의 1이고 양변에 똑같이 A만큼 곱했더니 세모가 코사인 세타분의 얼마구나? A구나 라고 이렇게 표현됐다 이거다. 표현이 좀 자연스러워져야 돼요. 이제 지나갈수록. 다시 갑니다. 마지막. 나올 수 있는 게 세 가지밖에 없어요. 여기가 세타. 다시 여긴 요변이 A예요. 이렇게 가볼게. 라고 하면 이제 바로 가자. 여긴 얘는 얘 분의 얘가 탄젠트니까 얘는 얼마예요? 탄젠트 세타분의 A야. 가 될 거고요. 다시 얘 분의 얘가 사인이니까 여기 있는 요 길이는 얼마? 사인 세타분의 A예요 라고 이 정도 표현하면 됩니다. 오케이? 좀 자연스러워진다.
이게 첫 번째. 다시 아직 중등 뭐가 있냐면 특수각이다. 특수각은 여기서 만들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45도 이렇게. 삼각 비 알아요. 1대1대 루트 2의 비를 갖고 있어요. 하나 있고요. 다시 또 갑니다. 이렇게 해서 좀 오버해서 그린 건데, 이렇게 해서 수직 여기는 60도, 여기는 30도 이렇게 있다 치면 얘도 알아요. 1대 2대 루트 3의 길이비를 갖습니다.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요 갖다가 삼각 B의 특수각에 대한 값을 만들지. 사인이 있고 코사인이 있고 탄젠트가 있는데, 이렇게 특수각 요까지는 알고 있어야 돼. 다시 이렇게 45, 60, 90 여기까지 이렇게 있어야 된다. 여기 0도예요. 모르지? 30도 여기 있어. 45도 여기 있고 60도 여기 있어요. 그리고 90도입니다. 이렇게 까먹을 수 있으니 다 짚고 넘어가는 거고, 0도 모르잖아. 90도 모르잖아. 일단 패스. 다시 30도에 대한 각을 얘기해 보면은 사인 30도는 예분의 A야. 그래서 2분의 1이에요. 사인 45도는 누구야? 예분의 2야. 루트 2분의 1이야. 이렇게 쓰는 게 맞겠지? 맞지? 또는 요걸 정리를 착 해보면 유리와 2분의 루트 2예요. 다시 사인 60도는 예분의 2야. 얼마? 2분의 루트 3이다. 이렇게 특수각에 대한 B. 얘는 얼마냐면 패스할게요. 2분의 루트 3이고요. 2분의 루트 2고요. 얘 2분의 1이다. 탄젠트도 막 굳이 구해보잖아? 그 루트 3분의 1이고, 요건 1이고, 얘는 루트 3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기타 등등도 써놓을게요. 사인 0은 얼마냐면은 0이에요. 사인 90도는 얼마냐면 1입니다. 다시 코사인 0은 1이고요. 코사인 90도는 0이야. 이거는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조금 있다가. 탄젠트 0은 0이고요. 탄젠트 90도는 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다. 까지는 중등에서 충분히 하고 넘어왔던 부분이니까 여기까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이제 삼각함수를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보면, 삼각함수가 이게 왜 삼각비를 배웠구나가 이해가 됩니다. 삼각함수는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이렇게 얘기할게요. 삼각함수 원이 이렇게 있어. 중심이 0,0이고 반지름 길이가 r인 어떤 원이 있다라고 까지만 일단 얘기해 보면 이렇게 생겼대. 이렇게. 그리고 왜 원을 그렸냐면은 거리가 되게 중요하거든, 삼각함수에서. 그래서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모임인 원을 그렸고요. 이 원의 반지름은 r이야. 이렇게 가볼까? 동경이 이렇게 세타인 평면 좌표 위에 임의의 점을 띡 찍었더니 여기 있는 이 점 좌표가 x, y야.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럼 삼각함수의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 정의야. 이건 그래서 이런 원리에 의해서 이런 게 나왔으니 신기하지? 이게 아니라 그냥 정의입니다, 정의. 사인 동경이라고 하는 거는 r분의 y 좌표예요. 이렇게. 얘를 사인 세타라고 정의한다. 약속? r이라는 건 뭐냐면은 명확하게는 거리입니다, 거리. 이 거리가 일정하게 잡았으니까 이거는. 그치? 다시 코사인 세타라고 하면은, 코사인 세타는 뭐냐면은 r 거리분의 얘는 x 좌표야. 이렇게 됩니다. 거리랑 좌표만 있으면은 만들 수 있는 애. 맞지? 그럼 다시 탄젠트 세타라고 하면 이거는 뭐냐면 x 좌표 분의 y 좌표가 얘가 탄젠트예요. 그럼 선생님 삼각비는 왜 배웠어요? 라고 하면은 얘가 예각일 때 있잖아. 얘각 이렇게 쭉 갔다 얘각 이렇게 가서 직각 예각일 때 요 길이를 x라 하고 요 길이를 y라 하고 요 길이를 r이라 하면은 얘가 삼각함수의 정의의 예각일 때거든. 얘가 삼각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삼각비를 먼저 연습을 하고 삼각함수로 온 거고, 요거는 뭐라고 약속이니까 요거를 죽어라 잘 따르고 이해하게 해야 됩니다. 알겠지? 근데 요걸 막 하면서 선생님이 되게 중요시 생각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극좌표라고 하는 거다.
봐봐. 우리가 지금 배우는 요거 있잖아. 이거 X, 요 Y. 요거를 뭐라 하냐면 평면 좌표계라고 해요. 오른쪽으로 얼만큼, 왼쪽 얼만큼, 위로 얼만큼, 아래로 얼만큼 요거 얘기하는 게 평면 좌표계거든. 근데 극좌표계라는 게 있어서 극좌표계, 좌표계는 뭐냐면 이거는 길이와 각도를 이용해서 점을 찍는 걸 극좌표계라고 합니다. 오케이? 길이랑 각도를 이용해서 각을 이용해서 점을 찍는 거를 극좌표계라고 하고요. 여기 있는 얘를 이용해서 지금 극좌표계로 바꿔 표현할 거다. 근데 여기까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봐봐. 얘는 선생님 Y좌표가 우변이니 양변이 똑같이 R만큼 곱하잖아? 그럼 Y좌표가 어떻게 표현된대? 얘는 R 곱하기 사인 세타가 임의의 점에 대한 Y좌표고, 그럼 다시 얘는 양변에 R만큼 곱하잖아? 그럼 X좌표가 뭐랑 똑같냐면은 R 곱하기 코사인 세타랑 똑같은 게 X좌표예요. 그럼 저긴 X, Y를 극좌표계에 대한 수치로 표현해보면 R 곱하기 코사인 세타, R 곱하기 사인 세타예요. 요 정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얘를 극좌표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지? 이 관계. 그럼 다시 좀씩 복잡해진다. 그럼 선생님 요거를 요걸 이용해서 극좌표 계이지만 여기는 0,0부터 여기 있는 x, y까지 거리를 구하면 얘도 선생님 r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여기 있는 거리 r은 루트 두 점 사이 거리야. 0,0부터 극좌표 계로 표현된 저 두 점 사이 거리, x 값 차 제곱 플러스 y 값 차 제곱이야. 이렇게 표현되지 않을까? 세타가 뭐든 상관없잖아. 그치? 양변 제곱해서 표현해보면은 R제곱은 R제곱 곱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R제곱 곱하기 사인 제곱 세타예요. 정도 될 거고요. R제곱 소가 됐다. 말을 안 들어. 익혀놔. R제곱 이렇게 소가 됐다. 했더니 뭐가 되냐면 우변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고 좌변은 1이네. 그래서 이거는 세타가 뭐든 상관이 없어요.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라는 이 결과가 무조건 얼마다? 1이다. 이렇게 얘기된 게 절대적인 식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여기다 추가적으로 선생님이 얘기해 줄 게 있는데 탄젠트야, 탄젠트. 상제관계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관계? 뭐 필요 없어. 다 필요 없고 극좌표기 필요 없어요. 저렇게 표현되네. 이렇게 만들어졌네. 정확한 정의보다는 너네는 이렇게 고등학교 지식으로 만들 수 있는 걸 표현하는 게 제일 좋다. 다시 와서 상제관계라고 해요. 얘 분모 분자를 R로 똑같이 나누잖아? 그럼 얘는 R분의 X좌표고 얘는 R분의 Y좌표야. 근데 여긴 얘가 뭐예요? 코사인이야. 여긴 얘는 뭐예요? 사인이다. 그래서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거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걸 상제관계라고 한다. 그럼 선생님 요건 어디다 쓸까요? 라고 하면은 탄젠트랑 사인 코사인은 섞일 수가 없어요. 근데 사인이랑 코사인은 섞을 수 있거든. 어떻게 하면은 요렇게 하면은. 그래서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탄젠트가 같이 나오는 경우에는 탄젠트를 버리고 사인 코사인을 바꾼 다음에 얘네끼리 지지고 볶고 다 하는 거야. 알겠지? 탄젠트는 잘 사용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죠? 봐봐. 거기 있는 문제로 가서 이제 확인. 기본적인 것부터 갑니다. 499번 보면은, 499번. 보면은, 봐봐. 원점 5와 점 P가 12,-5인데, 오케이. 봐봐. 평면좌표가 이렇게 있어요. 점 P가 12,-5, 여기 있다. P가 12,-5야. 이렇게. 그럼 이렇게 쭉 연결했을 때 나타낸 각을 세타라고 한다. 이거지. 이 각을 세타라고 한다. 이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 세타에 대해서 사인도 구하고 코사인도 구하고 탄젠트도 구하래. 정의 약속. 그럼 0,0부터 12,-5까지 거리가 13이잖아? 그치? 그럼 이제 약속대로 가는 거예요. 사인 세타는 뭐랑 같냐면은 얘는 거리분의 Y좌표 끝. 이렇게 하는 거야. 다시 코사인 세타는 약속 거리분의 X좌표 끝. 이렇게 가는 거고요. 다시 탄젠트 세타는
x좌표분의 y좌표라고 해서 12분의 마이너스 5라고 이렇게 표현만 하면 된다. 어렵지 않지? 사각함수인데 이제 발판을 계속 만들고 있고 그래프가 조금 복잡하고 앞에 있는 거 요게 괜찮은데? 면은 여기는 어려운 게 없어요. 이렇게다. 됐지? 그럼 다시 돌아와. 컴백. 다시 옵니다. 요걸 선생님이 막 설명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설명할 건 이런 게 있다. 이거 보면은 사분면마다 각도가 있단 말이야. 그치? 각도가 있어. 각도가. 근데 사인 세타는 거리라는 건 음수가 없어. 그치? 거리라는 건 음수가 없어요. 를 생각하면서 보면 야 y좌표가 양수면은 사인이 양수네. 그치? 근데 y좌표가 음수면 거리는 무조건 양수니까 y좌표가 음수면은 사인이 음수네? 그치? 사분면으로 딱 표현했을 때 1사분면은 사인 양수구나. 왜? y좌표가 다 양수일 거니까. 다시 2사분면도 사인이 양수구나. 왜? y좌표가 양수일 거니까. 3, 4사분면은 y좌표가 음수여서 사인이 다 음수예요. 이렇게 코사인 x좌표가 양수면 얘도 양수, 음수면 음수. 그러면 1사분면은 코사인 양수, 그리고 4사분면은 코사인이 양수예요 라고 되지 않을까? x좌표가 다 양수니까 1, 4, 4분면에선. 다시 마지막으로 탄젠트는 x좌표보다 y좌표 다 고려해야 되네. 그래서 x좌표랑 y좌표가 플러스일 때는 양수, 몇 사분면? 1사분면입니다. 이렇게. 다시 둘 다 마이너스일 때도 양수. 그치? 몇 사분면? 4사분면. 이렇게. 요렇게 사분면마다 양수가 되는 게 정해져 있구나. 그래서 1사분면은 전부 다 양수예요 라고 해서 올이라고 얘기하고요. 얘는 사인만 양수고 얘는 탄젠트만 양수고 탄젠트만 양수고 얘는 코사인만 양수다. 책 보면 나와 있어요. 이거를 그래서 얼싸안고 막 이렇게 막 외운단 말이야. 요게 용어가 이렇게 붙잖아? 그럼 많이 나오니 꼭 알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한 거다. 얼싸안고 이렇게 외웁니다. 얼싸안고. 외웠다. 근데 선생님이 옛날에 선생님이 20년 더 됐지? 20년도 더 전에 나도 배울 때 얼싸안고라고 외웠어. 지금도 얼싸안고야. 똑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 그러니까 잘 기억해 두고, 이렇게까지 하면은 사각함수가 끝났어요. 오늘 진도는 사각함수까지만 딱 나갈 거니까 사각함수는 끝났고, 문제풀이만 쫙 하고 이제 끝날 건데, 봐봐. 선생님이 얘기할 게 더 있습니다. 잠깐만. 저기로 하자. 514번으로. 갑시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먼저 할 거예요. 514번 갑니다. 가자, 출발. 이거 보면은 세타가 3, 4분면이다. 먹기 좋아. 봐봐, 선생님이 일단 더럽고 지저분하고 514번 더럽고 지저분하게 풀게. 이렇게 절대 안 풀 거거든. 뭐 적지도 말고. 뭐 안 봐도 아무 말도 안 할 테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지만 똑같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세타가 3, 4분면 각이에요. 3, 4분면 각이고, 문제에서 코사인 세타가 3, 4분면에서는 뭐가 양수지? 이거 해봐. 얼싸안고 이렇게 뭐가 탄젠트. 그래. 얘는 얼마예요? 음수야 당연히. 코사인은. 그래서 얼마냐면 마이너스 5분의 4래. 그럼 이렇게 생겼네? 이거 안 할 거예요 이렇게. 근데 똑같다는 걸 보여주기만 할 거고, 3, 4분면에 어떤 각 세타가 있다 이렇게. 그치? 근데 코사인 세타가 5분의 4니까 얘가 5고 거리가 요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4구나.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5분의 4가 됐네. 마이너스 4 이렇게. 그치? 그러면은 3, 4분면에 있는데 거리가 5고 x좌표가 마이너스 4니까 y좌표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이나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됐다! 찍었어. 오케이. 그럼 사인 세타도 한번 구해볼까? 그럼 사인 세타가 얼마야? 5분의 마이너스 3이야. 이렇게? 정의 이용하는 거지. 탄젠 세타는 얼마예요? 탄젠 세타는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3이야. 이렇게. 그래서 코사인 3, 4분면 나와 있으면 이렇게 구하는 거구나. 이걸 안 한다고. 봐봐. 결과적으로는 사각함수라고 하는 거는 지금 막 여기에 부호를 부여하면서 삼각 B를 얘기하는 게 사각함수야. 오케이? 그래서 사각함수라고 하면 사각함수 이렇게 한다.
아, 요거는 삼각 B인데 삼각 B에다가 부호를 부여할 거야. 이 정도만 얘기하면 돼요. 오케이? 그럼 다 무시하고 여기 다 버리고 이렇게 합니다. 아, 얘가 아씨 부호 나중에 부여해. 귀찮아.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래놓고 너 세타야. 코사인이 5분의 4니까 5, 4야. 그럼 너 3이네?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사인 세타 표현해. 사인 세타가 5분의 3이네. 오케이, 좋아. 다시 탄젠트 표현해. 탄젠트는 얼마야? 4분의 3이네. 오케이, 됐어. 그 다음에 3, 4분면 가기니까 얼싸 탄이지 탄. 탄젠트만 양수여서 넌 음수, 넌 양수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알겠지? 어렵고 복잡하게 점 찍으면서 정의니까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무조건 이렇게 가요. 오케이? 이제 저걸 한번 활용해 보러 갈까요? 활용. 뭐 진짜 다 배웠어. 유형 7번으로 갑니다. 503번. 503번으로 가서 문제에서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얘가 0보다 큰 양수예요 라고 돼 있고요. 다시 코사인 곱하기 탄젠 세타, 코사인 세타 곱하기 탄젠 세타, 요거는 양수예요 라고 요정돼 있지, 그치? 그럼 봐보세요. 얘는 여기 봤더니 전부 다 양수거나 아니면 하나만 양수야. 하나만. 이렇게 생각? 그럼 다시 가자. 두 개 곱해서 양수래. 이게 양수. 그럼 요도 양수. 코사인 양수니까 너도 양수해야 되네?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전부 다 양수니까 몇 사분면이야? 1사분면. 이다. 그럼 세타가 나타내는 사분면이 1사분면이에요. 이렇게 파악해도 되고요. 아니야. 이거 잘 한 거 맞냐? 뭐 이래, 문제가. 사인 음수, 코사인 음수도 되잖아. 탄젠트 음수네? 코사인이 음수니까 탄젠트 당연히 뭐 해야 돼? 음수해야 돼. 그럼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전부 다 음수인 거는 없어요. 그래서 얘는 존재하지 않아. 세타가 나타내는 사분면 1사분면이야 라고 찾는 하나의 방법이 있고, 두 번째, 선생님 요거 저렇게 할 필요 없어. 여기는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거는 상제관계라고 해서 코사인과 사인으로 표현이 가능해. 그럼 이 코사인 세타 곱하기 얘 뭐예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야. 얘가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두 개 날라가고 사인이 양수네. 맞지? 그럼 얘가 양수야. 그럼 당연히 얘도 뭐예요? 양수야. 두 개 곱해서 양수니까. 근데 세 개 다 두 개만 양수인 사분면은 존재하지 않아. 사인하고 코사인 양수니까 얘는 세 개 다 양수인 1사분면이구나 라고 찾아도 됩니다. 알겠지? 관계니까 니네 적절하게 잘 골라 찾으면 돼요. 다시 넘어가기 전에 참고. 이거는 맨날 나올 때마다 선생님 얘기하는데 맨날 까먹고 하지만 참고. 지금 하는 거는 복소수입니다. 복소수. 참고. 봐봐. 루트 A 곱하기 A현아,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B네. 이거 언제 그렇다고? A랑 B가 무슨? 그래. A가 0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그리고지. B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이렇게 나오지. 그치? 여기가 되지. 다시 두 번째. 이 현아, 루트 A분의 루트 B가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루트 A분의 B예요. 이건 언제 나오지? B가 0이고 A가 0이고. 그치? 좋아. 이렇게 됩니다. 거기 나와 있어서 혹시 헷갈릴까봐 선생님이 얘기해 줬으니까 참고하십시오. 참고. 거기 있다. 507번에. 다시 넘어갑니다. 들어가서 이제 최악이에요. 최악. 네, 시켜볼 건데 조금 있다가 일단 첫 번째는 선생님이 다시 얘기할 게 다시 짚고 시작해야지. 복잡해. 이거는 다 싫어하는데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야. 이거 절대적인 관계. 세타가 뭐든 관심이 없거든. 뭐 1사분면 2사분면 상관없어. 무조건 1이야. 그치? 그리고 탄젠트라고 하는 거는 코사인과 사인으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어요. 탄젠트랑 막 사인이 막 나와 있는데 이게 얼마야? 라고 하면 값으로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탄젠트는 무조건 바꿉니다. 어떻게?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꿉니다. 를 가지고 출발. 510번으로 한번 간 선생님이 기본적인 문제지만 내가 풀어줄 테니까 너네도 하나 하고 쉴 거예요. 갑니다. 510번.
자, 보세요. 여기 앞에 있는 거 먼저 다 해결하고 뒤에 있는 거 합시다. 앞에 있는 게 뭐예요? 코사인 제곱 세타. 이거지. 분모는 1 플러스 2배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돼 있다. 맞지? 이게 해결하려면은 정리하고 막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분자는 인수분해 합차 코사인 세타 빼기 사인 세타 이렇게 코사인 더하기 사인 이렇게 합니다. 다시 분모는 어떻게 할까? 이거 인수분해 되나 분모? 안 되지.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서 이제 뭘 쓸 거냐면 선생님 봐봐 아까 얘기했잖아 이거. 아 선생님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에요 라고 이렇게도 사용이 되는데 아니야. 1이 나와도 1이 요거랑 같아요 라고도 이렇게 사용됩니다. 알겠지? 그럼 바꿔놓자. 아 여기는 분모가 얘가 아니라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1 대신에 쓴 거야. 플러스 2배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예요 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 않을까? 바꿔봤더니 이건 제곱식이네. 뭐야 사인 더하기 코사인의 제곱식이다 이렇게. 오케이? 그만 얘는 하나씩 약분했어. 그랬더니 앞에 나온 식의 결과가 뭐냐면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예요. 이 정도 일단 표현이 됐습니다. 그럼 뒤에 있는 거 해볼까? 뒤에는 뭐였어? 탄젠트. 안 섞어. 얘는 섞지 않아요. 봐봐. 탄젠트 세타 플러스 1 요거 분의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1 요건데 이거 안 섞는다고 어떻게 연산해? 그래서 바꿔. 탄젠트 대신에 코사인 분의 사인으로 바꿔요. 이렇게. 더하기 1 분의 얘는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그 분모 문자에 똑같이 코사인 곱했더니 분모가 뭐가 되냐면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가 될 거고요. 분자는 코사인 곱했더니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된다. 이렇게 더하자는 분모 통분돼 있는데 더했더니 사인 없어지고 코사인 없어져서 얼마 된다? 0 된다. 이렇게 연산하는 거다. 복잡해. 이제 너네 거예요. 너네의 타임이다. 출발할게요. 귀찮아요. 탄젠트 제곱이라고 쓸게요. 탄젠트 제곱에다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 진짜 0 맞아? 이렇게 물어본 거지, 그치? 맞지? 근데 아까 전에 선생님 얘기했지, 여기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 사인 제곱과 같습니다 라고 했으니 얘는 분자가 사인 제곱이네. 근데 분모가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이야. 플러스 사인 제곱이 0 되는 게 맞냐? 그 분모 문자에 똑같이 코사인 제곱만큼 더해요. 곱했더니 사인 제곱분의 코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 뭐하냐? 곱하기 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 0 되는 게 맞냐? 물어봤는데 약분됐네? 그럼 결과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 0 되는 거 맞냐? 라고 했는데 아니지. 얘는 1입니다. 기억. 니은 갑니다, 니은. 니은도 후딱후딱 쫙 갑시다. 니은은 합차 끝. 1 플러스 사인분의 1에다가 내 맘대로 순서 막 바꿔 쓸게요. 얘는 1 마이너스 사인분의 1에다가 1 플러스 코사인분의 1에다가 1 마이너스 코사인분의 1 연산했더니 얘가 2가 나오는 게 맞냐? 라고 했는데 맨 앞에 있는 합차 먼저 하자. 합차했더니 뭐 되는 거야? 이거는 1 마이너스 s 제곱분의 1이에요. 요거 했더니 뭐야?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분의 1이에요. 요거 연산은 뭐 되게? 라고 한 건데 그냥 분배. 나 아무 생각도 없어요. 분배. 이렇게 1에다가 이렇게 했더니 뭐야?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분의 1. 요래 했더니 마이너스 사인 제곱분의 1. 요래 했더니 플러스 사인 제곱 곱하기 코사인 제곱분의 1. 이렇게. 니 뭔지 알아? 아니 나도 몰라. 그래서 1은 냅두고 나머지 다 통분하자.
사인 제곱 곱하기 코사인 제곱분의 분자가, 그렇지? 요거 1 있고, 요거는 사인 제곱 곱해야 되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있고, 코사인 제곱 곱해야 되지?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있어요. 통분했다. 이렇게. 얘가 2 되는 게 맞냐? 물어봤는데, 이거 뭐야? 요거 하면 얼마지?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에다 1 더했으니까 요 부분이 얼마예요? 빵입니다. 결과는 얼마? 1 되는 게 맞다. 요게 니은이다. 오케이? 디귿 갑니다. 디귿은 목적이 좀 명확합니다지. 뭐냐면은 S 더하기 S분의 1이야. 지금 역수의 합의 제곱을 할 거고, 코사인 더하기 코사인은 역수의 합의 제곱을 할 거고, 마이너스 탄젠트 더하기 역수의 합의 제곱을 해서 정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이 상태 그대로 정리해 제곱하면 좀 편해요. S제곱이야 플러스 S제곱분의 1에다가 더하기 2까지 한 게 첫 번째 전개식 요거. 두 번째 전개식 C제곱이야 에다가 C제곱분의 1에다가 플러스 2까지 한 게 두 번째 전개식. 세 번째 전개식은 얘 T제곱 더하기 T제곱분의 1에다가 2만치 더한 게 세 번째 전개식이다. 그렇지? 싹 연산하려고 봤더니 마이너스 2 플러스 2 일단 소거됐고, 상수 부분은 여기 2 있네?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면은 3이에요. 3 에다가 플러스 사인 제곱분의 1 더하기 코사인 제곱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분의 1 이렇게 남았다. 여기 얼마게? 라고 한 건데, 탄젠트 아까 전에 사인 코사인과 못 섞여. 그래서 탄젠트는 이렇게 바꿔야 돼. 근데 탄젠트 역수는 역수로 바뀌지 않을까? 사인분의 코사인으로 바꿔 넣어. 그랬더니 얘는 3 더하기 사인 제곱분의 1에다가 코사인 제곱분의 1 있고, 얘는 코사인분의 사인 이어서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이고요. 역수 그러니까 마이너스 사인 제곱분의 코사인 제곱이다. 이렇게. 그럼 됐다. 3에다가 사인 제곱끼리 묶어. 사인 제곱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인데 아까 익혀낸 이거 얼마라고? 그래. 코사인 제곱분의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인데 이거 얼마라고 익혀놔? 그래.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1 이어서 결과 얼마예요? 5다. 이렇게 된 거다. 됐지? 이거 보면은 세타가 2, 4, 운명 각이다. 얼싸. 그치? 그래서 세타는 2, 4, 운명 각 필요 없고 사인은 양수야. 이렇게 놓고 하면 되겠지? 문제에서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 2분의 1이에요.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인데 요거 줄 테니까 사인 제곱 빼기 코사인 제곱이 얼마게 요걸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했지. 그치? 이거 보세요. 사인 제곱 빼기 코사인 제곱이 얼마야? 라고 이걸 구해보래. 어려워 보이지만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쌍이라고 할 거예요. 봐봐. 요게 나왔는데 정보 A 끝이 아니라 하나 더 있지. 무조건 성립하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얘가 얼마야? 1이야, 1. 얘 같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 그치? 얘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사인 더하기 코사인의 제곱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에 마이너스 플러스 2배의 사인 곱하기 코사인이야. 여서 요거는 얼마가? 4분의 1이고 요거는 1이 저거 몰라. 이렇게 이해했더니 얼마? 마이너스 4분의 3이 됐고 2 나눴더니 사인 곱하기 코사인이 마이너스 8분의 3이에요 정도 이렇게 표현됐다. 이거다. 쌍이야 쌍. 얘가 나오면은 반드시 옆에다 써야 되는 게 요거예요. 요거 써놓고 시작이지. 근데 어찌됐든 요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 근데 요거는 요거지. 사인 더하기 코사인 곱하기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에 대한 값을 구하는 거지. 근데 앞에 있는 사인 더하기 코사인은 2분의 1을 아니까 사인 빼기 코사인만 구하면 되는데 요것도 역시 구할 수 있습니다. 요거 있잖아. 재료 두 개. 가자. 이렇게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의 제곱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2배의 사인 코사인인데 요거 1 요거는 마이너스 8분의 3 이어서 얘는 1 플러스 4분의 3이야. 이렇게 됐네. 정리하니까 얼마예요? 4분의 7이라고 됐다. 얘가 사인 빼기 코사인의 제곱이야. 그러면은 사인 빼기 코사인이라는 값은 뭐가 될 수 있냐면 첫 번째 2분의 루트 7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마이너스 2분의 루트 7이 될 수 있다. 이거지.
둘 중에 어떤 걸까는 제가 딱 결정합니다. 아까 전에 세타가 2, 4운명 각이니까 사인이 양수였어. 근데 얘 빼고 나머지 다 음수라고. 코사인이랑 탄젠트는 다 0보다 작아요. 봐볼까? 얘는 양수인데 음수를 빼니까 당연히 양수가 나오지 않을까? 여서 얘는 얼마가 2분의 루트 7이다. 그럼 요게 값이 앞에 건 2분의 1이었고 뒤에 건 내가 구해보니까 2분의 루트 7이에요. 이렇게 된 겁니다. 봐봐.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항상 써놓고 시작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다항식 곱셈이랑 똑같단 말이야. 나머지는 이렇게 처리한다. 됐지? 이제 마지막. 이게 막 엄청 어렵지 않은데 니네는 어렵다 느낄 수는 있겠지? 522번으로 갈게요. 2차 방정식 요거의 두근이 사인, 코사인이다. K 값을 구해볼래? 이렇게. 얘도 얘랑 취지는 똑같아요. 522번이다. 문제 5x 제곱 요거에다가 플러스 3x 더하기 k가 0이 되게 하는 x 값을 막 구해보니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야 라고 이렇게 생겼지, 그치? 할 수 있는 게 없어. 근 못 구하잖아. 근계수 하는 게 끝이야. 선생님 요거네.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마이너스 5분의 3. 또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뭐예요? a분의 c인 5분의 k. 또 끝나지 않았지? 반드시 따라가는 거.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뭐야? 1이야. 곱셈 공식 이용하면은 답이 나온다. 이렇게. 어렵지 않지? 왜 뭘 이렇게 열심히 쳐다봐? 왜? 사인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이거잖아. S제곱 더하기 C제곱에다가 플러스 두시면 집어넣으면 답 나오지 않을까요? 이렇게 다. 일단 뭐 진도가 끝났는데